첫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. 스타벅스 2.5% 하락을 했는데요. 자,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이죠. 스타벅스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여기도 이제 그 성소수자 문제와 좀 연관이 된 겁니다. 이번 주 150여 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약 3천 명의 이 노조원들이 이번 주에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건데요. 그 이유는 봤더니 6월 달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었고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 좀 어려움 겪었잖아요. 이거 물건 배치했다가 빼고 이러면서 이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다 불매운동하고, 근데 이제 스타벅스도 거기에 한 기업인 거죠. 그러니까 아마 뭐 노조의 주장은 스타벅스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한 뭐 그런 장식들을 아마 매장했었는데 요거를 아마 뭐 금지하도록 뭐 이런 지침을 뭐 내렸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에요.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도 성소수자들이 꽤 많은데 그들에게 이런 회사의 지침이 엄청난 좀 영향을 미쳤다. 그래서 우리는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고, 스타벅스 측에서는 노조의 주장은 이제 사실 무근이야. 우리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 변경도 내린 게 없어. 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, 일단 파업이 예고가 되면서 주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카맥스입니다. 카맥스는 10% 급등을 했어요. 카맥스는 미국 최대의 중고차를 이제 중고차 딜러 업체인데, 여기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. 이게 2024 회계연도 1분기, 이게 3월에서 5월까지가 요 회계연도에 포함이 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매출 77억 달러. 근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한 17% 감소를 한 건데요. 이 감소폭이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겁니다. 감소폭의 둔화. 하지만 또 예상치보다 웃돌면서 실적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특히 주목할 게 주당 순이익인데 1.4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시장에서 0.79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거의 뭐 2배에 가까운, 네, 그죠? 그만큼 실적을 낸 건데, 회사 측에서는 임금도 줄이고 광고비 지출도 줄이고 우리 허리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졸라맸어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좋아졌어.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요 비용 절감도 비용 절감이지만 아마 이 업계에서 중고차 가격을 계속해서 조금씩 낮추고는 있나 봐요. 그래서 일부분 이게 뭐 마진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중고차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판매 감소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 버진 갤럭텍입니다. 저희 이 종목 지난주인가 그때도 한번 다뤘었죠. 민간 우주관광 기업인데 갑자기 18% 급락을 했습니다. 원래 이게 이번 주에 이 상업여행, 첫 상업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주가가 왜 갑자기 밀렸지? 뭐가 안 됐나?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. 유상증자 악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최근에 아마 3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를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우리 이제 3억 달러 유상증자 잘 마쳤어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우리 이제 또 4억 달러 유상증자 할 거야 라를 박힌 겁니다. 이게 너무 많은 규모인 게 지금 얘들 시가총액이 약 12억 한 3천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4억 달러 공모를 또 한다고 하니까 앞서 이제 3억 달러도 3억 달러인데 이것도 이제 현재 시가총액의 32%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니까 이제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. 이거는 뭐 당연한 악재예요. 지금 3억 달러 마치자마자 4억 달러를 또 하니까. 다만 요 유상증자를 또 하는 이유는 이제는 상업적인 운영을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우주선에 대한 투자도 확실히 필요할 것이고 그 우주 관광과 관련된 뭐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것도 또 개발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해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 보여요. 있어 보이지만 이제 첫 상업여행 한다고 이렇게 터트려 놓고 막 자금 막 모으니까 그쵸,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뭐 18% 급락을 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규모가 너무 크기는 해요. 그죠? 자, 이제 마지막 특징주는요. C3 AI입니다. AI 테마주들 뭐 난리였죠. 지금도 뭐 진행형이긴 한데, 그래서 요 C3 AI도 사실 200% 올 들어서만 주가가 200% 올랐습니다.
근데 이제 간밤에 아니죠. 금요일 날 거의 11% 급락을 한 것인데요. 이 C3 AI에 대해서는 분명히 AI 테마이기는 한데 뭔가 좀 맞나? 약간 의구심을 계속 봤던 그런 기업이긴 하죠. 다만 이제 테마에 편승을 해서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 중인데, 자, C3 AI 어떤 기업이냐?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지난주 초에 아마 투자자의 날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투자자의 날 행사는 대부분 호재로 작용을 해요. 왜? 투자자들 모아놓고 기업 홍보하는 거잖아요.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. 근데 이제 이 행사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나온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뭔가 투자 의견 상향이나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, 도이치뱅크는 우리 매도 의견 유지, 목표 주가 16달러 유지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주가가 금요일 날 10% 빠졌는데도 주가가 33달러였는데 도이치뱅크는 적정 주가 16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지금 너무 거품 낀 거고 주가 반토막 나야지 그나마 적정 주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그 이유는 투자자의 날에 그래도 시장의 의구심들, 의문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, 아무리 들어봐도 이 플랫폼이 뭔가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되었다라는 거라든가, 앞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얼만큼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든가, 재무제표가 실제로 뭐 AI 테마를 타고 뭔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된다던가,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, 뭔가 우리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만 그냥 떠들어댔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구심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. 그래서 우리는 투자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고요. 이 외에 다른 뭐 전문가들 역시도 분명히 뭐 투자 제안을 했으면 세부적인 그래도 재무 정보가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었다.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좋아요, 뭐 장밋빛 전망만 해놨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좀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의 날 행사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킨 약간 꼴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